이 최근에 최강욱 당선자님이 그 기자들을 완전히 뼈 때리고 오히려 참교육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경고까지 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청장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뼈도 때렸는데 얼마나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재판 나온 최강욱, 법정 설 사람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 이런 강한 주장을 또 하셨죠. 이분입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재판을 앞두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지금 재판받는 과정부터가 웃겨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 자체도 되게 황당한데요. 아무튼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님과 함께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에 도착을 했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님도 저랑 성함이 되게 많이 비슷해서 좀 가끔씩 저 때문에 욕을 먹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직권남용들을 또 이렇게 거론하면서 입건 날짜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언론의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고 또 설명을 하면서 정치적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된다고 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시키기도 했죠. 게다가 이 공직자윤리법 관련해서 아마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불법이라고 전제하고 입장을 묻지 말라고 기자에게 따진 최강욱,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기자가 그 최강욱 당선자한테 3천만원 이상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거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취재 안 해봤냐고, 그냥 나한테 물어보고 끝내는 거냐고 오히려 최강욱 비서관이 물어봤습니다. 전 비서관이 3천만원 이상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당신은 생각하냐? 그러니까 막 기자가 또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그냥 나는 이제 그걸 전달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취재를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기자한테 비판을 했어요. 3천만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불법이라고 고발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취재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진짜 뼈를 때렸는데요. 오죽하면 검찰의 말을 그냥 받아 적는 경우가 많아서 물어본다고 완전히 그 뼈를 긁어버렸죠. 그래서 이 입장이 아닌 팩트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3천만원 이상 비상장 주식의 그 공직자윤리법상 원칙적으로 보유할 수 없는 건 맞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팩트에 대해서. 그렇지만 무조건 불법이 아니고 심사를 거쳐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보유하게 돼 있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본인이 2018년도부터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를 했는데 청와대에선 어떻게 그냥 넘어갔겠냐며, 그냥 본인이 보기엔 너무 간단한 일이고 무고성이 명백한데 여러분들께서 그걸 궁금해하고 입장까지 물어보니까 신기해서 되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전제하고 당신의 입장이 뭐냐고 물어보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선을 긋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진짜 이 최강욱 전 비서관의 명성에 닿은 그런 워딩이었는데요. 실제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군 법무관 시절에 사성장군 2명을 구속시키는 전설적인 활약을 한 인물이 바로 최강욱 당선자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진짜. 실제로 이런 워딩들이 나오고 있죠.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다. 검찰 구성원 일부에 불과한 윤석열 총장과 그 패거리들, 4.19 혁명 숭고한 뜻을 더럽힌 배신자들도 결코 있지 않을 것. 이렇게
검찰을 향해서 강하게 선전포고를 했는데 이 채널A에선 마치 또 이게 자칭 보수 세력들이 이거보다도 심한 막말하고 진짜 되도 않는 가짜뉴스 뿌리는 거에 대해선 저렇게까지 보도를 안 한 것 같은데 마치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처럼 교묘하게 저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성윤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기소, 이거 제가 작년에 영상으로 몇 차례 다룬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강욱 기소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이거를 이렇게 대꾸를 안 하자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해서 최강욱 그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를 했었죠. 그 기소가 사유가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서 발급 의혹으로 이걸로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게다가 모 시민단체가 최강욱 당선 무효 구속 촉구 시위를 했는데요. 교육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의 대표 박소영 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정시 확대 추진 학부모 모임이라는 것도 이렇게 맡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좌편향된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망친다라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극우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박소영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런 걸 반대하고 있는지도 쉽게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단독으로 오전에 떴는데 윤석열 부인 문서 유출 연루 경찰 2명 공무상 비밀 누설로 입건했다. 한마디로 지금 검찰이 이 궁지에 몰렸어요. 윤석열 검찰청장의 부인 문서 유출한 거기에 연루가 된 경찰 2명을 오히려 입건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한마디로 지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저렇게 휘두르고 있고 오죽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공수처 1호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본인의 장모 그 잔고증명서 이 의혹과 그 아내의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그 인턴 증명서로 저렇게 한 사람을 기소까지 하고 정치적 기소를 하고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눈앞에서 벌이고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걸 상식적으로 보고 있을까? 결국에는 이 윤석열 검찰청장의 남은 이 임기 동안에도 무사히 마칠 수 없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이 7월에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반드시 심판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그 적폐를 바로 잡고 국가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진짜 정말 저런 적폐들 그 기득권들이 이 소수의 부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정말 부패한 사회를 만들어가던 그런 관행은 이젠 바로 잡을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민주당 180석 당연히 오만해서도 안 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건 맞지만 뭐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 6월에 그 본격적인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무능하다 아니면 또 오만하다 아니면 또 민주당과의 정부의 갈등이라는 식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고 벌써부터 민주당 흔들기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절대로 민주당 의원들을 지금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4년간 지지해주세요 이런 의견이 아닙니다. 아직 21대 국회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민주당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그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고요. 민주당 180석이 됐다고 마치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모든 게 바뀐 것처럼 생각하셨던 분들이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았듯이 민주당 180석 됐다고 세상이 바로 바뀐 게 아니에요. 저희가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목소리 내고 그 집회도 나가고 했던 게 민주당 180석 만들자고 나갔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180석은 여전히 한 걸음에 불과한 겁니다. 여전히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외로도 이 적폐 기득권 세력들의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것 등등 여전히 저희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필요하시겠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민주당을 어떤 세력들이 지금 흔들려고 하는지 교묘하게 숨어들어서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180석이 진짜 이렇게 역할을 해내려면 이 내부에서 갈등이 이렇게 자꾸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믿고 또 문재인 정부를 믿고 절대로 분열해서 안 된다. 이 말씀을 거듭 강조드리며 이런 최강욱 당선자의 기자 참교육 내용도 짤막하게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